두통에 도움이 되는 지압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회혈이 있습니다. 백회혈은 우리 인체의 경혈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경혈입니다. 그래서 양쪽 귀를 이은 좌우로 이은 선과 우리 코가 지나가는 인체의 가운데선이 교차하는 부분입니다. 백회는 우리가 양 중에 매우 양적인 혈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강한 자극은 또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아직 그 두개골이 접합이 덜 된 경우들이 있어서 백회혈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고혈압 환자에게도 너무 과도한 자극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회혈은 우리 몸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경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쪽 귀 끝에 이은 선의 가로선인데요. 이쪽 귀 끝과 이쪽 귀 끝을 가로로 이렇게 이었을 때의 선과 코에서부터 올라오는 중간선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에서 강하게 눌러주시면 우리 각종 신경정신 질환이나 또는 뇌질환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양혈이 있습니다. 태양혈은 우리가 흔히 관자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눈 옆에서 약 1cm 뒤쪽에 보면 혈관의 박동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음식을 씹는 행동을 했을 때 음식을 씹을 때마다 근육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태양혈이 되겠습니다. 태양혈입니다. 태양혈의 위치는 눈썹 양쪽 끝에서 약 1cm 정도 뒷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씹는 동작을 해보았을 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양쪽을 같이 지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풍지혈도 두통에 쓸 수 있습니다. 풍지혈은 우리 경추 옆에 있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화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병은 우리나라 말이지만 세계적으로도 화병의 특징이 알려져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생길 수 있는 답답한 이러한 것들을 포괄해서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에 대해서 유효한 경혈 중에 하나는 전중혈이 있습니다. 전중혈은 양쪽 유두를 연결하는 선의 가장 가운데 점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치료뿐만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진단적 가치도 있는데, 이 가운데를 꾹 눌렀을 때 스트레스가 정말 많으신 분들은 아파서 손도 못 대게 하는 정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한번 전중혈을 눌러보셔서 본인이 생각하는 스트레스와 실제 내 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중혈입니다. 전중혈의 위치는 양쪽 유두를 연결한 선분의 가운데 지점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스트레스에 잘 반응하는 혈자리로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천천히 살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충혈도 있습니다. 태충혈은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의 발등 사이에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인데, 이 부분을 누르면 우리의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우리가 흔히 뭔가 안 좋을 때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기의 순환을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태충혈입니다. 태충혈의 위치는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있습니다. 위치는 발등에 있고요.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이 홈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태충혈이고, 태충혈은 우리가 뭔가 기운이 울체되어 있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 그것을 풀어주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합곡혈은 발의 태충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손에 있는 혈인데 우리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 있습니다. 합곡혈은 특히 모든 통증에 매우 유효한 중요한 혈입니다. 합곡혈은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의 사이에 있는데
집게손가락에서부터 위로 요 사이를 따라서 올라갈 때 끝에서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합곡혈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지압을 할 때는 주먹을 살짝 쥔 상태에서 경혈을 찾은 후에 집게손가락을 향해서 아래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면은 우리가 잠들기가 어렵거나 잠이 들었더라도 중간에 자주 깨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불면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지압도 이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안면혈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안면혈은 얼굴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편안할 안자에다가 수면할 때 면자입니다. 즉 수면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혈인데요. 양쪽 귓볼 뒤에 머리가 만나는 부분으로서 움푹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안면혈을 지극히 눌러주는 것을 반복하면 수면장애나 불면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수면에 도움을 주는 안면혈은 우리 귓볼 뒤에 움푹한 부분에서 쭉 옆으로 왔을 때 머리카락과 만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압을 해주시면 불면이 있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문혈입니다. 신문혈은 한자로 정신할 때 신이고 우리가 문을 의미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관계된 혈인데요. 새끼손가락 쪽에 우리 손목 주름 위에 있습니다. 신문혈은 새끼손가락 부분이 연장선에서 우리 손목 주름과 만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눌러보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문혈이 되겠습니다. 사문교혈입니다. 사문교혈은 여성분들의 여러 질환에 대표적으로 좋은 혈이긴 한데 불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안쪽 발목에서 본인의 손가락으로 네 손가락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소화불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관혈이 우리 손목 부위에 있는데요. 이 내관혈은 소화장애 중에서도 특히 속이 울렁거리거나 구토하는 증상이 있을 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관혈은 우리 소화장애뿐만 아니라 임신으로 인한 오심구토 또는 멀미할 때도 매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위치는 손목으로부터 본인 손으로 세 손가락 위쪽에 있는 부위입니다. 내관혈입니다. 내관혈의 위치는 주먹을 살짝 쥔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꺾었을 때 힘을 주면 힘줄 두 개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점이고요. 높이는 손가락 3개를 우리 손목 주름에서부터 올라간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가운데, 손목에서는 세 손가락 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족삼리혈입니다. 족삼리혈은 우리 무릎에서 아래쪽으로 본인 손가락으로 네 손가락 아래에 있는 부분인데 족양명 위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화기 질환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월경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경통은 흔하기는 하지만 약을 먹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것은 치료가 필요한 증상입니다. 지압도 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사문교혈입니다. 사문교혈은 발목 안쪽에서 본인 손가락으로 네 손가락 위에 있는 혈자리로서 여성들의 대부분의 월경통뿐만 아니라 불임, 냉, 대하 여러 부인과 질환에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매우 중요한 경혈입니다. 사문교 혈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문교의 위치는 안쪽 복숭아뼈에서 뒤쪽으로 높이는 손가락 4개 폭 위에 있고 위치는 뼈가 있습니다. 뼈에서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을 지압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문교혈은 여성질환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혈자리로서
생리 또는 임신과 관련한 여러 질환에 대표적으로 모두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혈해열은 말 그대로 혈의 바다, 즉 우리의 혈액순환과 많은 관련이 있는데 무릎에서부터 손가락 3개를 더 위로 올라갔을 때 안쪽에 있는 경혈입니다. 피부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경혈입니다. 혈해열입니다. 혈해열은 무릎의 안쪽 위쪽에 있는데 무릎 위쪽 끝에서부터 약 3손가락 정도 위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쏙 들어가고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혈해열이 되겠습니다. 혈해열의 지압은 이런 방식으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월경이라는 것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태충혈을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태충혈은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호흡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흉식호흡이라고 해서 가슴으로 숨을 쉬는데 신생아의 경우에는 복식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 점점 흉식호흡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일부러 복식호흡을 해주면 훨씬 더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흉식호흡은 숨을 들이쉴 때 가슴이 팽창하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복식호흡은 숨을 들이쉴 때 오히려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위는 올라가지 않고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것을 복식호흡이라고 합니다. 이는 매우 천천히 보통 4초에서 5초 정도를 천천히 코로 들이쉬고 1, 2초 정도 멈추었다가 입으로 천천히 조금 들이쉴 때보다 좀 더 길게 좀 더 익숙해지시면 5초에서 7초 정도로 더 길게 천천히 내쉬는 것을 말합니다.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장점은 우리가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한의학에서는 위쪽으로는 계속 열이 오르고 아래쪽은 차가워져서 순환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무냉통, 복무열통이라고 해서 머리는 시원하게 해서 나쁠 게 없고 배는 따뜻하게 해서 나쁠 게 없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의 기운을 점점 아래로 내려주고 쌓아주게 돼서 배가 따뜻해지는 데 도움이 되고요. 위로 이렇게 치받았던 우리의 화기운은 아래로 내려가서 좀 더 위쪽은 진정할 수 있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도 좋아지고 배가 차서 생기는 소화불량이나 이런 문제들은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양생에 대한 방법, 즉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치법입니다. 고치법은 치아를 두드린다는 얘기인데 입술을 담은 상태에서 윗니 아랫니를 한 번에 한 30번에서 100회 정도를 가볍게 부딪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침이 고이게 되고 침을 고이면 3회 정도 나누어서 천천히 삼켜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치법을 하게 되면 뇌 각성에도 도움이 되고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회진법이 있는데 이 진의 진은 진액인데 결국 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라는 건 돌린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입이 점점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침샘의 손상으로 인해서도 그럴 수 있고 또는 구내염이 발생할 이유도 될 수 있는데요. 입 안에서 혀를 이용해서 혀를 입 안에서 계속 여러 차례 많이 하면 36회 정도를 이렇게 반복해서 돌려주면 역시 침이 고이는데 이 고인 침을 입 안에 모았다가 천천히 3번 정도에 나누어서 삼키는 것입니다. 또는 좀 더 재밌고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혀로 입천장에 1로서 100까지 이렇게 글씨를 써보는 것을 해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우리가 혀의 움직임도 혀도 사실은 일종의 근육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주면 좋고 이런 혀의 자극으로 인해서 침이 잘 나오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입안의 구내염이나 구강건조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눈이 많이 침침해지고 눈에 눈물이 부족해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바닥을 비벼서 뜨겁게 한 다음에 양쪽 눈을 그때 대주면 눈이 많이 맑아지고 시원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구 주변으로 이렇게 눌러보시면 뻐근하거나 아픈 경우도 있고 또 잘 누르면 시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눈 주위에 지압을 해주시면 눈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